네, 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분위기 괜찮습니다.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주춤해지면서 시장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의 선방 속에 조금 더 탄력적인 지난 금요일에 이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각 1.9% 상승폭으로 지금 8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2321선으로 0.7%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시 질본의 코로나 브리핑 이후에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소속이 바뀌셨습니다.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와운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소속이 이제 와우넷으로 바뀌셨어요. 네.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더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 먼저 시장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진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주춤해서일까요? 특히나 또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더 강한데 오늘의 상승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주도주의 귀환이고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3월 달을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저희가 방송하면서 장 막 빠질 때 뭐만 봤냐면은 확진자 수 증가 추이만 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확진자 수 증가 추이가 꺾여라만 3월 달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주말까지는 확진자 추이가 증가를 하다가 오늘 200명대로 어쨌든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효과로 시장이 안도의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말 사이에 뭐 애플 효과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성장성 있는 섹터 애플 같은 경우 가장 성장성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장이 다시 베팅이 들어간다. 그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해볼 만하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수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라는 5G 쪽으로 지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주도주의 기현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시장이 다시 올라가려면은 기존의 그 주도 섹터에서 빠지질 않아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지 시장이 다시 업사이드 쪽으로 볼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증가추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귀환 중이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5G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좋아요. 알테오젠과 함께.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시젠, 3위가 알테오젠인데 이 세 업종 자체, 세 종목 자체가 다 3% 이상 상승을 해요. 그러면 지금 시총상위 3개가 3% 이상 상승을 한다는 거는 지금 코스닥 지수 2% 정도, 1.9% 오르고 있으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심리를 이루어지는 특성상 그 심리에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서 조금 더 끝까지 탄력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우리가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플러스로 돌게 된 거 기억을 하시죠?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에서 FDA 긴급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오늘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주말 사이에 좀 유튜브 방송을 좀 봤거든요. 근데 댓글을 좀 봤어요. 뭐 저도 좀 했는데 쭉 보니까는 뭔가 이제 유튜브 안에 그 연사들의 스피커들의 뭔가 그 내용을 주목하지 않고 월요일 날 큰일 났다. 어떡하느냐. 많이 늘어났다. 500명이다. 이렇거든요. 근데 200명대예요. 예. 그러니까 막상 시장에서 열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시장의 대중적인 생각과는 시장은 항상 어떻게 메커니즘 발동이 되느냐가 일단 시장을 열어봐야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이번 주 좀 반등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이슈도 있었는데 이것이 시장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고 미국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하루 충격으로 그쳤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 좀 증가 추이가 주춤해지나 하면서 또 힘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안정된 흐름 쭉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증가 추이가 뭐 다시 500명대, 600명대로 넘어서지 않는다면은 지금 수준 유지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요. 아니 넘어서고 막 3단계 격상 얘기 나오면요. 3단계 격상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목요일이 85포인트 이상 빠져서 끝났는데 그날이 2단계 격상까지 얘기가 나왔던 날이거든요. 근데 막상 2단계 격상과 3단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3단계를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3단계 격상을 한 적이 없지만은 학습 효과로 유럽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 기억을 해보시면 지역 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기권의 지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네. 대구가 마비되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전국이 마비는 똑같아요. 근데 그런 우려를 전 개인적으로 주가가 항상 기억을 해보시면 한꺼번에 선반영을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장이 3단계 격상까지를 이미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 지금 올라도요? 환율 지금 뭐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는 상황이고 1,190원 터치해도 괜찮나요? 그 정도 1,200원 넘어서지 않는 것 같을 경우는 괜찮다 보고 네. 지난주에 80포인트 빠짐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의 그런 논리를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논리상에 봤을 때는 지난주에 3단계 격상 이벤트 같은 경우는 선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시장의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확대하지는 않고. 변동성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방향은 윗방향이라는 방향은 거네요. 어찌됐든 그러면 변동성은 확대할 수 있는데 방향이 윗방향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주식이 오늘처럼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떨어지는 기다렸다가 날. 장중에 뭐 20포인트, 30포인트 낙폭이 확대될 때 그때부터 내가 못 썼었던 업종에 대한 주도 업종에 대한 거를 분할 매수 시작. 이렇게 한다면 부담은 없어요. 그럼 지금 장에서의 중심을 보고 그때의 주도주를 우리가 빠질 때 담아야 되면 지금의 시장 방향이 어디에 가장 높다고 보세요? 오늘 5G라든지 일부 바이오주들의 선방, 뭐 MLCC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쭉 보면 사실 방향성이 크게 없어요. 네. 어디에서 방향을 읽을 수 있어요? 일단 5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코로나19 이후의 인프라 수혜주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G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고 막상 시장이 다시 2,400포인트로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더 세게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어제 오늘 자료 보니까는 50% 하락은 벗어났습니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놈은 적으나 올라가기 조금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수 상승은 견인할 거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고 하이닉스는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였던 현대차, LG화학 같은 자동차 섹터라든지 2차전 섹터가 다시 힘을 써준다면은 시장이 다시 2,400을 터치하러 갈 것 같고요. 그럼 다 쉴 때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2차전지 쪽 그리고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그렇죠. 이렇게 모아가고 예. 중소형주 안에서는요? 중소형주는 2차전 섹터 아까 말씀드린 게 빼고 5G도 빼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한창 안 움직였어요. 지금 지금. 2차전지를 5G는 빼요? 아니 그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가는 거고 그건 빠지는 이미- 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거는 우리가 들고 있다는 전제로 해서 굳이 또 섹터를 또 추가를 하자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렇죠, 그렇죠. 예. IT 쪽에서는 제일 관심이 높죠. 그렇죠. 지금 IT가 지금 며칠 계속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일부는 차트도 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 시장을 살펴보니까는 차트 깨졌다가 다음에 갭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수도 그랬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80포인트 깨졌다가 장중에 끝까지 음봉이었다 다음날 갭상승. 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냐면은 유동성은 풍부해 있는데 그 다음에 저녁 때 보니까는 이거 많이 빠졌더라. 다음날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까지 주식을 할 때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거 있죠. 밑꼬리가 나와야지 다음날 오른다.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한쪽 방향을 흐르고 그 다음날 오르면 끝까지 오르고 이게 어떻게 약간 중국장 같이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더 어렵네요. 아니죠. 오히려 그날 센 것들이 더 셀 수가 있으니까는 아침에 시초가를 보고 강한 업종이 오늘 지수가 밀리지 않겠다. 밀리지 않겠다는 뭐예요? 나스닥 선물 봐야 되고 중국장 봐야 되고 이 두 개 보면서 한다면은 네. 오히려 장중 매매가 더 쉬워요. 그럼 오늘 가장 눈에 띄신 쪽은 어디였어요? 오늘 일단 5G죠 지금. 오늘은 무조건 5G였어요. 지금 아침에 5G를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못 들어갔으면 일단은 지켜보고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가는 것이 낫네요. 그럼 결국에는 2차 전지와 그리고 5G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소형주 안에서 보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주까지도 그렇죠. 좀 더 주요 섹터로 빠지는 날 좀 공략하는 전략과 큰 종목 안에서는 완성차와 역시 2차 전지, 뭐 카카오 네이버까지 거의 당연히 포함됩니까? 들어가야죠, 그건. 역시 예. 기존 주도주를 중심으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모아가면 결국 우상형 장에서는 내가 계속 뭔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결국은 올라가죠. 거네요. 그 종목들이. 결국에 다 핫한 종목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그렇죠. 섹터예요. 그 그러면 섹터 내에서는. 오늘 반등을 주는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사실 굉장히 못 갔던 쪽인데 지난주 후반부터 LG 디스플레이가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더 볼만합니까? 더 볼만합니다. 이쪽도 그러면 그 주요 섹터에 같이 넣어도 돼요? 주요 섹터보다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갈 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섹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의 돈이 그렇죠.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네요, 그러면. 조금 밀릴 수 있고요. 그러더라도 LG 디스플레이가 여태까지 LG 디스플레이는 양치기 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갈 것 같을 때 빠지고. 정말로 몇 년 동안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차를 한 달 전까지 계속 안 된다 하다가 한 달 전에 의견을 바꾼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의견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매수 의견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작년에 KMW부터 시작을 해서 턴어라운드입니다. 오늘 정말로 몇 년 만에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턴어라운드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턴어라운드 의견이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었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 두 가지예요. POLED 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대형 OLED 쪽에서 실적이 하반기에 다시 돌 수 있다. 광저우 공장이 돌아간다. 그리고 LCD 패널 가격이 TV 세트라든지 IT 쪽에서 조금씩 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싶었었던 논리였거든요. 과거 LG 디스플레이는 다음 달에 LCD 패널 가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사자. 그래서 안 갔어요. 네. 이번엔 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예상 같은 경우는 3분기 흑자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의견이 돌아서게 되면은요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게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빠지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G 화학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이게 엄마 건전이 아빠 건전이 이 게임일 수도 있거든요. 아빠 될 수 있어요, LG 그럴 수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예. 오. 왜냐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LG화학은 LG와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갖고 싶어하는 종목이기도 갖고 싶어 하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들고 있는 분이 거의 없고요. 정말로 손절만 쳤었던 종목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는 그렇죠.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면 시세가 붙으면 이런 종목들은 미세서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오히려 LG와 카카오 네이버는 시장을 보는 바로미터로서 오히려 우리가 관종에 추가하면서 이 종목을 보면서 언택트가 어떻게 빠질 수 있는지 오를 수 있는지 이걸 보는 바로미터. 그럼 네, 그 친구들은 모아가는 거고 그렇죠. 이 친구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쪽이네요. 같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 다른 관련한 중소형주 안에서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게 되니까는 LG 디플 쪽에 납품하는 예를 들어 실리콘웍스라든지 기타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심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다른 종목들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 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본주가 올라갈 때 덜 올라갑니다. 그 만약에 네. LG 디스플레이가 내일 1% 빠져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 안에서 탑픽은 LG 디플로 매매하시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13% 급등 나오니까 사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부담스럽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일단 오늘 아침에 한 5% 6% 정도 사이는 그때는 매매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3%대면 지금 부담은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가격대가 15,000원 언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이미 매기는 쏠리고 있으니 내일 장중이라도 밀리면은 마이너스 2% 3% 정도부터는 담아보자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뭐 다른 소재 관련주들도 볼 수 있긴 하지만 대장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주는 그렇죠.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LG 디스플레이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는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서름을 털어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진단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유독 빠지는 쪽이 또 중국 소비주예요. 저는 양재치 그 정치 국원이 다녀오고 나서 뭐 뉴스 소멸로 인해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정말 뉴스 소멸입니까? 아니면 실망 매물입니까?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주도주 섹터가 강화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제자리는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시장 자금이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일단 하자. 제로 소멸의 성격이 좀 클 것 같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화장품이 빠지든 뭐가 빠지든 빠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손절을 칠까 매수를 할까 이런 것보다는 과연 언제 오를까 우리가 좀 예측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예측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코리아에 들어오는 시기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전 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시기는 코로나19가 완화될 때쯤이면 시진핑 주석이 오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주말에 대서특필한 내용이었는데 네. 그럼 코로나19가 언제 줄어드느냐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중국 쪽에서는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이런 발표 내용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좀 실망 매물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건 괜찮나요? 그것도 일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양쪽에서 같은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만 다른 소리를 내고 거기서 어떤 소리가 맞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상 트럼프랑 정상회담을 하던 주석이 오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뉴스 자체가 거의 뉴스 그 주가의 꼭지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온다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정책적인 교류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정이 언제 잡히는 게 중요한 거고 아까 코로나19 얘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은 그것을 제가 코로나19 학자가 아닌 이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주말 사이에 JP모건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는 11월 정도면은 코로나19가 코리아 안에서 완화될 수 있겠다는 보고서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저는 추석 이후 정도부터 조금씩 나눠서 담아보면 어떨까. 지금은 좀 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격적으로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어찌됐든 10월이든 11월이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 조정으로 갈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좀 쉬는 흐름.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추석 이후에 담아볼 수 있는 최선호주를 엔터주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엔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트레저라든지 블랙핑크 기대감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석 이후에 중국에서 뭔가 콘서트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유튜브 조회수의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 네. 그리고 추세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엔터 쪽 안에서 YG 엔터를 최선으로 잡고 매매를 한다면은 지금 입장에 부담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신규 매수 고려하신 분들은 추석 이후에 좀 그렇죠. 최선호주 YG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주 안에서 내가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을 빠지는 날 공략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종목픽도 같은 맥락에서 꼽아 오셨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이게 저는 주도주는 순환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의 흐름을 답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진화하지만은 진짜로 좋은 종목들은 꺾이질 않거든요. 제가 오늘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CNT 도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CNT 도전제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셀 업체들, 배터리 완성 업체들 같은 경우가 항상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밀도 증가라든지 충전 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음극재를 어떻게 하고 양극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계속 첨가 물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 실리콘을 첨가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데 CNT 도전제 같은 경우가 실리콘의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제예요. 그러면은 보완제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는데 CNT 도전제를 사용하는 음극재 같은 경우는 나노신소재에서 전 세계에서 동사가 유일하게 처음 상용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제 회사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흐름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전쯤 대주전자재료가 굉장히 세게 솟았거든요. 근데 대주전자재료 기억을 해보시면 실리콘 복합 산화물 음극재 쪽에서 그러면은 주가로 봤을 때는 대주전자재료가 간 다음에 나노신소재 같이 쫓아가더라고요. 네. 그럼 아침에 LG화학이 치고 대주전자재료 치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정도 흐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1선 부근에서 차트가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시장이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는 SKC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동박이 강하지만 네. 다시 소재 쪽으로 강하게 된다면은 다시 나노신소재가 갑자기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크다. 전제 조건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무너질 확률이 좀 적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서 신고가를 쓸 확률이 높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52,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지금 쉴 때가 모아갈 수 있는 그렇죠. 기회라는 예. 거네요.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목표가 52,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와운의 파트너로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종목이니만큼 나노신소재 기대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